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당선인 중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도봉갑에서 민주당 안기령 후보를 꺾고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은 오늘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법안의 독소 조항들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특검법 논의 자체엔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전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거 해소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좀 논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당선인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그냥 사적 복수처럼 저한텐 들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엔 좀 소홀했던 것 같다며 22대 국회에선 건전한 긴장관계를 통해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협력할 건 협력하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진 여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필요성에 대해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며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 유일한 서울 강북 당선인으로서 당내에 있는 여러 눈치보기라든지 줄서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이후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좀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국정 운영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는 좀 누구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일단 뭐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안보실은 제외라는 얘기가 바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책실도 제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진 사퇴도 저는 만시지탄인데요. 예.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여당과 야당이 다른 점이, 야당은 대화 상대가 1차 대화 상대가 여당입니다. 예. 여당에서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닙니까? 예.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당은 정부와 함께 야당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미래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려서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진 사퇴하고 네. 그 다음에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인재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지만이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어 할 정도까지 열심히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그 자진 사퇴 대상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3실장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내각도 그러면 일괄 사의 표명 총리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의 조각 수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솔직히 죄송하게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중에서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바로 경질해서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용산과 정부를 아우르는 경제 라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라인
쪽도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르기 때문에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 다 제대로 평가해서 음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남기고 네.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아마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아, 찬성하십니까? 예.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주변 그러니까 국힘의 다른 동료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요? 아직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하나만 더요.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그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사실 재의결은 안 됐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저도 거기에서 대해서는 찬성이었는데, 예. 거기에 있는 조항들 중에서 예. 우리가 예전에 경험을 했었던 좀 비능률적이고 오히려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바에 차라리 정말 피해자분들께 직접 드리는 게 차라리 더 낫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만약에 한번 지나갔습니다만 네. 만약에 논의가 이번에 또 진행이 된다면 정말 당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즉각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로 일단 한정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정치계의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될 때 그때 알겠습니다.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